제가 화면에다가 어떤 코드를 좀 적어 놨어요. 이 코드의 실행 결과를 한번 예상을 해 보세요. 시간을 좀 들여 볼게요. 생각을 해 보셨을까요? 순차적으로 얼마가 나올까요? 자, 일단 첫 번째, 이거 뭘 것 같아요? 자, 2라고 예상하신 분 없으세요? 그러면 1이라고 예상하신 분. 자, 0 혹시 있을까요? 0? 0도 없으신 것 같고. 자, 1 한 분이 있었고, 나머지는 뭐 없으셨는데, 본인이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잘 기억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정답이 나갈 겁니다. 얘는 뭐가 나올까요? 이 녀석은 20? 하고 이것도 이래. 보잉? 다시 이 녀석 20? 2요? 1? 네. 네, 이게 좀 헷갈리라고 이렇게 문제를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정확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왜 안 사라지지? 됐다. 자, 이거는 일단 실행을 좀 시켜보면 110이에요. 근데 왜 얘가 110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겠죠. 자, 그림으로 갈 겁니다. 일단 코드 설명부터 해드려 보자면, 지금 클래스 이그젬플 클래스 하나 만들었고요. shared value라고 하는 녀석이 클래스 속성이에요. 그죠? 그리고 생성자를 통해서 밸류를 넘겨받은 다음에 unique value라고 하는 인스턴스 속성을 하나 또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럼 이그젬플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보고서 이 클래스를 보고 객체를 만들었어요. obj1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그젬플 클래스의 인스턴스죠. 얘도 인스턴스고요. 그죠? 객체를 두 개를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두 개의 이그젬플 객체는 각각 뭘 가지고 있어요? 유니크 밸류라고 하는 인스턴스 속성을 들고 있겠죠. 그리고 인자로 넘겨받은 10을 유니크 밸류가 들고 있을 거고, 두 번째 거는 20을 들고 있을 겁니다. 그죠? 다른 것도 갖고 있는 거 있나요? 이 인스턴스들이? 얘네가 가진 거는 없죠. 쉐어드 밸류 같은 경우는 클래스의 존재를 할 거니까 얘네가 직접 가지고 있지는 않는 개념이니까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그림판으로 좀 남겨가면서 보여드릴 겁니다. 클래스가 어딘가 이렇게 존재를 한다. 여기가 이그젬플 클래스다. 여기에는 shared value라고 하는 클래스 속성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init 메서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다른 걸로 표현합시다. 얘는 그냥 이렇게 쓸게요. shared value. 여기에는 init. 클래스 자체는 이거밖에 들고 있는 게 없으니까 init 안쪽에서 인스턴스 속성을 만들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지, 클래스 안에는 이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 이그젬플 클래스를 보고 이그젬플 객체가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두 객체는 각각 다른 변수에 연결이 되어 있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얘가 obj1이라고 놓고요.
얘가 obj2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얘네들은 둘 다 이그젠플 객체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생성자를 통해서 변수를 하나씩 가지고 있게 될 텐데 이 변수의 이름은 유니크 밸류. 그죠? 그리고 이 변수는 인자로 넘어온 이 값에 따라서 10과 20을 가진 채로 초기화가 됐을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코드를, 여기까지 진행한 코드를 대략적으로 그림으로 표현을 해 봤습니다. 물론 이 클래스가 존재하는 위치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지금 관여를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생각을 깊게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렇게. 자, 이렇다라고 했을 때, 자, obj1 예죠. 이 녀석을 사용해서 리모컨을 누르겠대요. 다음 shared value라고 하는 변수에 접근을 해서 뭐 하겠대요? 이 녀석이 가진 값을 1 증가시키겠대요. 자, 얘가 가진 거 뭡니까? 리모컨이죠. 얘를 누르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간다고요? shared value라는 변수를 찾으러 갈 거예요. 그 버튼을 눌렀다라는 개념이에요. 그죠? 근데 얘한테는 그게 없죠. shared value라는 녀석이 없습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를 올까요? 클래스에는 얘가 있으니까 이 녀석을 올바르게 찾아와 줄까요? 만약에 얘를 제대로 찾아왔다면 플러스 1을 증가시켰다라고 하는 값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럼 obj2 이 밑에 있는 이 상황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그럼 플러스 1 두 번 했으니까 얘는 2가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은 이 녀석이 2가 될 거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밸류를 꺼내오면 2일 거고, 얘도 2일 거고, 얘도 2여야 되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면. 근데 그렇게 안 됐죠. 애초에 이 녀석은 이그젠플 클래스한테 직접 접근해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마지막에 0 나왔어요. 0. 그 말인즉슨 이 과정을 통해 플러스 1이라는 과정을 한 번도 하지 못했다. 얘는 처음에 가지고 있던 0의 값 그대로예요. 바뀐 적이 없어요. 그죠? 자, 이렇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 뭐 나옵니까? 이거 안 됩니까? 우리 인스턴스 속성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 생성자를 통해서 혹은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았나요? 지금 이 코드는 사실 이거랑 같은 거잖아요. 그죠? 이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자, 우리가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인스턴스 속성을 만들어내던 상황을 놓고 볼게요. 이거 뭐 나옵니까? 이거 테스트 나오지 않나요? 아까 전에 우리 이제 공부했던 인스턴스 속성 이거 보면은 생성자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 이것도 인스턴스 속성 만드는 방법이고요. 말고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았나요? 우리 이거 배웠습니다. 인스턴스 속성할 때 다 배웠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그런 말도 했죠. 이 녀석이 펄슨 클래스의 인스턴스니까
인스턴스를 가지고 변수를 만들어내는 건 당연히 되는 거다라고 했었어요. 1교시 때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변수 만드는 게 실제로 가능했었어요. 지금 이거 얘를 지워놓고 보면 얘네들은 뭐 한 거예요? 인스턴스 속성 만든 거예요. 클래스 속성으로 분명히 얘가 존재했지만 우리는 지금 이 변수를 공간으로 놓고 이 변수한테 어떤 값을 할당하는 과정에서 뭐 가지고 접근했어요? 인스턴스. 인스턴스 가지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 변수는 클래스 변수가 있었지만 인스턴스 변수 이런 애 없네? 그럼 만들어야지 라고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얘를 눌러 shared value라는 변수에 접근을 하게 되면 여기 인스턴스에 없네? 그럼 나 인스턴스 변수 하나 만들어야지.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1 한 겁니다. 얘가 이제 이 코드가 사실상 나눠서 봤을 때, 쪼개놓고 봤을 때 이렇게 생긴 코드니까 뭐 변수를 만드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값이 없지 않느냐, 근데 지금 플러스 1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없으면 없는 거예요. 이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값이 없기 때문에 얘는 문자도 아니고 숫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정의된 게 없어요. 그냥 플러스 1을 하겠다 했으니까 그냥 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똑같이 obj2도 얘가 이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게 결국에 인스턴스 속성이라면 이 녀석도 똑같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전에 여기에 나 쉐어드 밸류 하나 만들어서 플러스 1 해야지, 얘도 마찬가지 쉐어드 밸류 하나 새로 만들어서 플러스 1 해야지. 그러니까 얘는 1이고 얘는 1이고 얘는 0이 되는 거예요. 상황 이해되실까요? 네. 이름이 똑같다 뿐이지 쉐어드 밸류라는 거는 쉐어드 밸류 쉐어드 밸류 이렇게 하면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되는 거 이름이 쉐어드 밸류.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 자체는 쉐어드 밸류로 같지만 각각의 인스턴스가 가진 변수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공간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서로 이름이 같은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아예 독립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인스턴스 속성. 그러니까 이 녀석 클래스 속성의 값을 변화시키지 못했다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클래스 속성으로 같은 이름이 존재하지만 인스턴스로 접근을 해버리면 얘는 인스턴스 속성을 만들어버린다 아예. 이런 거고. 자, 이거랑 유사하게 아까 전에 제가 해봤던 것 중에 이게 진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좀 놓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두 개가 추가됐고 이 추가된 메서드를 호출하기 위해서 메서드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얘는 뭐 나올까요? 지금 여기까지 이거 추가하기 전에는 여기서 얘네들이 인스턴스 속성을 만들어내 라고 하는 사실까지 지금 우리가 알았어요. 이거는 클래스 외부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는 테스트라는 메서드는 클래스 내부 상황이죠.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예 이것도 이렇게 씁시다. 과연 이 둘의 결과는? 자, 테스트 메서드가 만들어졌어도 여기까지의 결과는 동일해요. 이건 달라질 게 없습니다. 이 세 개는 110 나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테스트 메서드가 생겨났을 때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자, 테스트가 한번 호출되면 얘는 무슨 일을 해요? 본인 자기 자신 리모컨 눌러서 shared value라는 녀석한테 가서 플러스 1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증가시키는 shared value라는 녀석은 얘일까요? 여기서 만들어진 인스턴스 속성일까요? 그게 중요한 관점이겠죠? 이 2가 나옵니다. 이 2가 나왔다는 건 무슨 소리가 된 거냐면 우리 코드 순서를 봤을 때 인스턴스 생성하고 shared value가 만들어지죠. 플러스 1을 가집니다. 얘도 만들어졌고 1을 가지죠. 그러면 여기까지 코드가 실행됐을 때 여기도 shared value가 있고 여기도 shared value가 있어요.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테스트라고 하는 이 메서드는 무슨 일을 해요? 셀프를 사용해서 얘한테 접근하겠죠. 여기 있잖아요. 그죠? 코드가 이걸 테스트를 실행하는 시점이면 이미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져서 갖고 있을 거니까 인스턴스 트리.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을 하면 셀프, 나 자신, shared value. 그럼 우리가 인스턴스 속성 쓰던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1 증가시켰으니까 1이었던 애가 1 증가되면 2가 될 것이고 그렇게 증가된 녀석을 리턴하겠다라고 하면 여기 2가 남는 거죠. 근데 이렇게 리턴된 녀석, 이 녀석은 클래스 속성을 리턴한 게 아니라 인스턴스 속성을 리턴한 거니까 obj1이나 2나 공유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2가 나온 거예요. 둘 다 1씩 증가해서. 자, 그러면 얘가 여기로 갔을 때는 얘는 이제 결과가 달라질까요? 얘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셀프 점 shared value 값 증가 그리고 리턴하는 이 셀프 점 shared value가 얘일지 아니면 아까처럼 얘일지. 근데 사실 이 녀석일 수는 없겠죠. 만들어진 적이 없으니까. 그럼 얘일지 에러일지 정도만 고민을 해봐도 되겠네요. 없다고 나올 것이냐 아니면 얘를 바라봐 줄 것이냐. 바라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까지. 자, 여기서 1120이 나왔네요. 자, 혼란스럽죠?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obj1 객체 인스턴스가 생성이 됐을 때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죠? 그리고 얘도 이 상황이에요. 그리고 테스트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테스트. 이거는 이제 만들어져 있겠죠, 애초에? 우리가 만들어 놨으니까 이렇게. 네. 여기 안에도 있어요. 여기 안에도 있지만 이 테스트라는 메서드는 인스턴스도 가져요. 왜냐면 이 클래스를 보고 만들 인스턴스니까. 얘네들도 가지고 얘도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가 하는 일은 self.shared value를 공간으로서 활용을 한 다음에 self.shared value에게 플러스 1을 합니다. 그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간과하셨던 게 뭐냐면 생성자만 인스턴스 속성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성자가 아니어도 그냥 다른 메서드여도 속성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제가 그 예제를, 이 코드를 하나 보여드려 보자면
지금 저는 example 클래스에 지금 밑에 있는 이 코드에는 생성자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메서드 하나를 만들 건데 이런 일을 좀 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볼 겁니다. 이게 이름 때문에 조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상관은 없을 텐데. 테스트가 나오죠. 그 말인즉슨 뭐예요? 이 테스트라는 메서드가 변수를 제대로 만들었네요. 그죠? 지금 밖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밖에서도 만든 적이 없어요. 생성자도 없고요. 근데 얘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스턴스 속성을 얘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테스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기 전에 이 변수를 사용해 보겠다라고 하면 얘는 없어요. 메서드가 실행되기 전이니까. 얘가 실행이 돼야 이걸 만들어낼 건데 실행되기 전에는 없을 건데 없는 거 지금 꺼내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죠. 그럼 지금 여기서 일어난 일은 뭐냐? shared value라고 하는 인스턴스 속성을 테스트라는 메서드가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또 플러스 1을 해놓은 겁니다. 1 넣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거 리턴 하겠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1 나오고.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얘는 결국 뭐다? 인스턴스 속성이니까. 그러면 얘도 독립적인 거니까 둘 다 1, 1 나오는 거예요. 헷갈리죠? 자,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렇게만 한번 해보죠. 아까랑 달라진 점이 있기는 해요. 뭐가 달라졌냐면 플러스 1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연산이 없어졌어요. 자, 지금 얘가 먼저니까 여기서 만들어지는 과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테스트라는 메서드가 호출이 됐을 때 얘는 shared value라고 하는 변수를 올바르게 리턴을 한다면 뭘 리턴을 할 것이냐? 여기 값 지금 0에서 5로 바뀌었고요. 이 녀석이 리턴이 제대로 된다면 뭘까? 아니면 리턴이 안 될까? 뭐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지금 현재 이런 애는 있어요? 인스턴스 속성은 없죠? 그쵸? 지금 근데 우리가 변수를 선언한 건가요, 이거? 아니에요. 변수 선언은 공간으로서의 활용이 되겠다라고 처음 명시가 돼야 선언이에요. 근데 우린 이거 값으로서 쓰겠다죠. 그러면 선언도 아니고 이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됐어요? 5랑 5가 나왔네요. 이거 아까 클래스 속성 설명드릴 때 보셨던 거긴 한데 셀프로 그 인스턴스 내부에서 클래스를 보고 만들어진 인스턴스 내부에서 이 녀석을 눌러서 변수를 값으로 활용하겠다라 그러면 이제는 없기 때문에 여기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따라 되게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녀석이 이게 돼버리면 이제 선언이에요. 그래서 없던 인스턴스 속성이 새로 생겨나는 개념이 되는 건데 지금 여기는 값만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인스턴스 속성 없어. 그러면 클래스 속성에 있네. 나 그 녀석 가져와야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obj1과 2가 둘 다 5가 나오고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obj의 shared value에 플러스 해가지고 1을 만들어냈는데 이 녀석은 또 지금 6이 나오고 있네요.
근데 클래스 속성은 또 안 변했어요. 이게 파이썬이 이제 인터프린터 언어라서 동작하는 방식에 있어가지고 이런 헷갈리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맨 처음에 그런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파이썬이 다른 언어에 비해서 기초 문법까지는 쉬운 게 맞아요. 왜냐면 제약이 많이 없으니까. 근데 이 제약이 많이 없다는 장점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단점으로 부각될 수도 있어요. 제약이 없기 때문에 내가 명확하게 모르면 이런 것들 에러 안 나잖아요. 그냥 다 해주잖아요. 그죠? 벌써 이제 클래스를 사용하는 시점부터는 이제 제약이 없는 얘가 얘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명시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혼동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쓰실 때 클래스 속성을 사용할 때 절대로 셀프 가지고 쓰지 마세요. 헷갈리니까 나도 헷갈리고요. 다른 사람도 헷갈려요. 이건 모두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클래스 속성을 사용한다. 얘를 쓸 거야. 무조건 뭐 한다? 클래스로 호출한다. 이러니까 이 관례가 존재하는 거고요. 이 관례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러면 헷갈릴 리가 없어요. 이러면 무조건 얘니까. 그죠? 이렇게 좀 특수한 상황들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면서 클래스 속성, 인스턴스 속성 이 과정을,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좀 체크를 하실 수 있게끔 해봤고요. 그리고 사용하다가 지금 이제 예시로 들어드렸던 것처럼 뭔가 값이 좀 이상하게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 하나하나 확인해 보세요.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 보시고 얘가 지금 왜 이게 나오지? 한번 멈춰서 쭉 생각하면서 얘가 왜 이렇게 나왔을지에 대해서 결과를 얻어낸 뒤에 완벽하게 본인이 지금 작성한 코드에 대해서 분석을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클래스 속성에 관련된 얘기는 이 정도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또 새로운 개념을 들어가게 될 텐데 이 개념은 중요합니다. 이제 약간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어찌저찌 이해가 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좀 많이 혼란스럽다 라는 느낌이 좀 느껴지시는 분들이 꽤나 있을 겁니다. 제가 계속 예고를 드렸던 것처럼 클래스 객체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면 그 전에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난이도가 올라갈 거다. 얘네들은 이해를 제대로 못하면 못 쓴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지금 오셨다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애초에 사람끼리 대화하는 것도 사람끼리 의사소통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우리가 컴퓨터랑 의사소통을 하려다 보니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 당연한 상황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속 부딪히시면 됩니다. 못 넘을 것 같이 생긴 벽인데 결국 부딪히다 보면은 넘어져요. 언어가 성장 곡선을 좀 그려보면은 결국에 뭐 전공자든 아니든 처음 공부 시작할 때는 무잖아요, 무. 다 똑같죠. 전공자들도 뭐 관련된 연관된 교육을 뭐 듣기 전까지는 들어보기 전까지는 무였을 거예요. 일반 사람이었을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 완전 기초문법 배울 때는 이런 느낌으로 좀 가요. 좀 더디게 커요. 어쨌든 크긴 커요. 근데 이러다가 이제 멈춰요, 이렇게. 기초문법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멈춥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이게 약간
뭐 출력, 조건, 반복 이런 거 공부할 때라고 보면은 여기 중간은 뭐 클래스 객체 지금 여러분들 느끼는 그러면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게 맞나? 싶은 상황이 와요. 근데 이게 또 서서히 풀려요.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서 서서히 풀려요. 그러다가 또 멈춰요. 이건 이제 내가 기본적인 개념을 다 배우고 이 개념들을 활용해서 프로그래밍을 시작할 때 완전히 멈춥니다. 오히려 내려가기도 해요. 성장 곡선이. 근데 이러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제는 계단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얘는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과정은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예요. 그래서 어려운 것도 맞고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맞고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고난을 겪는 것도 당연히 맞아요. 이거는 안 해본 언어니까. 우리가 영어를 의무교육에서 그렇게 교육을 해도 사실 잘하시는 분들 몇 분 제외하고는 회화까지는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언어를 몇 달 조금 배워가지고 컴퓨터랑 회화를 하겠대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그 고난을 겪고 나면 그리고 그 벽이 한 번 넘어지고 나면 이때부터는 누가 말을 잘하냐 싸움이에요. 그래서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수준을 넘어가면 말은 다 해요. 다만 누가 더 조리 있게 말을 이쁘게 잘해 라고 하는 게 성장이고요. 그렇게 성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하면 더 이쁘게 말하지 하면서 고뇌하는 시간이 또 오고요. 그리고 또 성장하는 거예요. 고뇌를 했으니까. 그리고 또 올라가고. 이때부터 계속 계단이에요. 그리고 여기 계단에 부딪힐 때에는 이 평지에 마주칠 때에는 보통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킬 때 많이 이런 걸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이라고 하는 이 언어에도 수많은 모듈이라는 게 있고 수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존재하는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수업에서 다뤄지겠지만 간단하게라도 다뤄지겠지만 넘파이라고 하는 녀석이라든가 아니면 판다스 이런 데이터 분석에 특화되어 있는 녀석들 이런 라이브러리를 써야 되는 상황 그럼 이거 처음 보는 녀석이잖아요. 이거 익힐 때 당연히 정적이죠.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익히고 나면 이거 이제 활용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또 새로운 거 배울 때 또 멈추고 또 올라가고 또 멈추고 올라가고 성장곡선이 이래요. 개발이라는 게.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딱 여기 시기 겪고 있으신 거예요. 기초 언어 하고 있는 이 밑에 시기. 그러니까 지금 애초에 뭐 전공자분들이 조금 더 남들보다 먼저 출발해서 이 곡선이 좀 가파르게 느껴질지라도 결국에는 여기서 만날 겁니다. 만나는 시기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누구나 다 이 시기가 올 거고 이 시기를 누가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타이밍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확실히 난이도가 올라가는 시점이다 보니까 약간 좀 포기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생겨요. 이 시점이면. 근데 지금 포기하면 진짜 끝이고요. 지금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붙잡아 보려고 하다 보면 또 붙잡아지는 게 언어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다들 화이팅 하시고 복습 많이 하시고요. 뭐 강의 영상을 보든 아니면 글을 찾아서 보든 아니면 문제를 풀어보든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듣고 이해가 부족해서 추가 공부를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저한테 계속 질문하세요. 그럼 저는 계속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뭔가를 제시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얻어 걸리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또 생길 수도 있겠죠. 열심히 좀 지금 타이밍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동기부여이자 응원이자 격려이자 약간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간단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남은 시간 조금 배우다가 나머지는 내일에 이어서 공부를 할 건데 지금부터 배울 거는 메서드입니다. 당연히 메서드니까 클래스 내에 있는 거예요. 메서드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근데 우리 메서드 분명히 이미 배웠고 사용도 하고 있었고 문제가 없죠.
그동안 써왔잖아요. 메서드의 일종인 생성자라는 녀석도 배웠고 소멸자라는 녀석도 배웠고 이런 것들을 막 배웠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메서드를 공부하게 돼요. 왜 그런 거냐면 클래스의 이제 속성에도 어트리뷰트에도 인스턴스 속성과 클래스 속성이 있었죠. 메서드도 인스턴스 메서드와 클래스 메서드가 있어요. 근데 심지어 얘는 하나가 더 있어요. 스태틱 메서드라고 하는 녀석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서 쓰고 있었던 그 메서드는 전부 다 인스턴스 메서드예요. 자, 이거 뭐 나옵니까? 헬로 나오겠죠?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메서드를 써왔어요. 이 안에서 프린트 출력을 하든 연산을 하든 뭐 리턴을 하든 뭐가 됐든 우리는 이렇게 인스턴스 메서드를 사용해 왔습니다. 자, 이렇게 메서드를 사용해 왔는데 지금까지 사용했던 이렇게 생겨먹은 메서드들은 전부 다 인스턴스 메서드예요. 전부 다. 그동안 이거 말고 인스턴스 메서드 말고 클래스나 스태틱 메서드를 사용했던 경우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아직 안 써봤어요. 이거 지금까지 쓴 메서드 전부 다 인스턴스 메서드예요. 인스턴스 메서드는 특별히 더 설명을 드릴 만한 게 없겠죠. 계속 해왔던 거니까. 자, 그리고 이 인스턴스 메서드는 아까도 뭐 당연히 보셨던 거긴 하지만 클래스 속성에 접근하는 게 가능합니다. person.name이라고 하는 이 녀석에 접근을 하면 결과가 잘 나오는 거. 인스턴스 메서드는 인스턴스 속성도 사용할 수 있고 클래스 속성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동안 봐왔던 거고. 근데 제가 지금 이걸 말씀드린다는 건 클래스 메서드와 스태틱 메서드는 둘 다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사용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안 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인스턴스 메서드는 그런 제약 딱히 없다. 그냥 우리가 쓰던 대로 쭉 쓰면 된다. 그리고 제가 셀프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매개 변수는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게 인스턴스 메서드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인스턴스 메서드만 배웠기 때문에 무조건 얘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던 거고요. 딱 두 가지 경우만 제외하고에 있는 두 가지 경우가 얘네입니다. 얘네들은 셀프라는 첫 번째 매개 변수가 없어야 돼요. 대신에 다른 게 필요해요. 이게 이제 메서드 종류 중에 인스턴스 메서드가 가지는 특징이었고 우리 내일부터는 클래스 메서드와 스태틱 메서드 이런 내용들을 또 다뤄보면서 얘네들은 도대체 어떤 녀석들인가. 근데 대충 이거는 느낌이 좀 오시지 않나요? 클래스 메서드?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인스턴스 속성, 클래스 속성이라고 했던 것처럼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요? 인스턴스 메서드는 각각의 인스턴스가 직접 가지게 되는 메서드일 거고 그럼 독립적일 거고 근데 클래스 메서드는 클래스 속성처럼 생각을 해보자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거고 얘도 공유 자원 같은 느낌으로 모든 인스턴스가 한 녀석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겠죠? 근데 다만 클래스 메서드란 녀석은 저장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공유 자원이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클래스가 가지게 되는 메서드는 맞아요. 그러면 클래스 속성처럼 클래스 이름으로 호출하는 게 된다 안 된다? 우리가 person.name 이렇게 해서 클래스한테 직접 name이라는 변수 가져와 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클래스 메서드는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클래스에 존재하니까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내일 수업에서 이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좀 어려운 내용들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습하실 내용이 꽤나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